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김홍미가 훈련 도감 제조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도감의 일이 날로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사람들 마음이 느슨해진 데다가 재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뒤섞여 있어 권성징악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점차 정돈해 나가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초에는 신설한 아문이어서 공로를 따져 전취하는 교정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거느리고 있는 군사도 매우 많고 맡은 일도 적지 않으니 마땅히 일일이 조사해서 승진시키거나 내쫓아 사람들의 마음을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하등부터 도감의 낭청과 당하 장관들을 다른 아문의 예로 전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김홍미에게 전교하였다. 5월 초하루에 실시한 선정관들의 시제에서 수석을 차지한 허담은 유품으로 전직시키고 차석을 차지한 성인후에게는 활 한 장을, 유승서에게는 전죽 30개를 하사하라. 그리고 조총시험에서 자불인 자들은 모두 퇴거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의주부윤 황진과 첫방관 황치경이 연명으로 서장을 올려 아뢰기를 이달 16일에 오 총병이 군사를 영솔하고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대동안 원역과 군정은 총 3,997명이었고 노새와 말은 모두 325필이었습니다. 예당과 아울러 부기된 예물을 가져다가 올리려고 품하였더니 답하기를 본국의 물력이 단갈되었으니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라 감히 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국왕의 후위를 저버릴까 두려우니 유둔과 종이만을 받겠다 하고는 또 말하기를 내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조령을 지키려 하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기국지방 산천의 허미도와 도로의 사정 등을 자세히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지도 2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록들을 보내주어 나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여 준다면 매우 좋겠다 하였습니다. 대개 총병의 이번 행차에는 군병들을 단속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엄해졌습니다. 조반에 차 마시는 것을 일체 없앴고 심지어 주방의 반찬거리까지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대미와 소미를 반반 섞어 지공하겠다는 자문을 올렸더니 총병은 남병의 식성은 요동의 병사들과 다르니 대미와 소미를 반반씩 혼합하는 것은 형편상 따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총병이 아문에 앉아서 참창관들을 불러서는 소란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또 양찰원이 수길과 행장 등에게 보내는 격서의 초고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신들이 등서하여 올립니다. 있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평수길에게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평수길아, 대명 황제께서는 조선이 너를 대신하여 일본 국왕으로 봉해줄 것을 청함에 따라 너의 공순함을 가상히 여기고 너희 두 나라가 서로 싸워 화기를 손상시키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에 사신을 보내어서 바다를 건너가 너를 일본 왕으로 봉했었다. 너는 국왕의 칭호를 얻어 여러 섬의 웅장이 되었으니 스스로 황언을 받들어 무기를 거두고 덕을 닦아
너의 여생을 즐기고 너 어린 자식에게 경사를 끼쳐주도록 하여 영원한 계획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신이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법을 어기고 맹세를 저버리고 조선의 예문을 트집 잡아 또다시 부산과 기장등지를 침략한단 말인가? 지금 조선이 달려와 아뢰니 황제께서 진노하시어 이미 사신에게는 견책이 내려졌고 다시 병부 총독을 설치하였으며 따로 경략을 설치하였다. 경략이 너의 죄를 묻는 군사를 해상에 출동시켰으니 너는 너의 힘을 헤아려 볼 때 조선과 항쟁하기에도 승부를 기필하기 어려운데 작디 작은 너희 일본은 천조에 비하면 마치 너희 나라에 있는 66개의 섬 중의 한 섬과 같을 뿐이다. 더구나 너가 이미 국왕의 봉우를 받았으니 이미 천조의 신하가 된 것이다. 신하가 군주에게 항거하는 것은 천리에 용납되지 못하니 신명이 벌을 내릴 것이다. 작년에 너희 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으니 이것이 그의 조짐이다. 그런데도 너는 안정해서 복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전쟁만을 추구하려 하느냐? 너가 이미 나이 60여세이니 남은 수명이 얼마이며 자식이 10살도 되지 못해 외롭고 허약하니 무엇을 믿는단 말이냐? 들으니 각섬의 주장들이 너에게 틈이 생겨 여포와 원한을 갚으려 한다는데 너는 무기를 거두고 군중의 마음을 안정시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 하지 않고 사나운 장수들로 하여금 밖에서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여러 섬에서 변란이 일어나 내란이 발생하면 청정 등 여러 장수들은 제각기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어찌 오랫동안 너희 밑에 있으려 할 것이며 또 어찌 장래에 내의 자식의 아래에 있으려 하겠느냐? 사리로 보건대 너는 속히 파병을 결행하여 조선과 수호하고 천조의 위엄을 빌어 야심을 품은 여러 섬의 세력들을 진정시키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 전에 너가 바라던 우리 조정의 처분은 무엇이었더냐? 명백히 아뢰어라. 우리 조정은 동량이 천지와 같으니 일본과 조선을 똑같은 신하로 보아 절대로 편중됨이 없이 너가 만일 화를 일으킨 것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수십 수백만의 군사로 조선을 위압한다면 사랑과 은혜로 만민을 구제해주는 천조로서는 어리상 반드시 역적의 무리를 토벌해야 할 것이다. 천조는 굳이 먼 곳에 있는 대병을 움직일 것 없이 다만 기병과 보병 10만을 동원하여 부산에 이르게 하고 조선을 돕고 있는 복건과 절강의 수병 10만을 두 길로 나누어 누선으로 남해를 따라 출동해서 너 수길과 오사포에서 만나 결전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산성군이 편안히 있는가를 물을 뿐이니 너는 잘 생각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8번째 기사. 평행장에게 보낸 경문은 다음과 같다. 험차 경리 조선 근무 도찰론 우첨도 어사 양호는 풍신 행장에게 유고하노라. 우리 조정에서는 전에 조선이 수기를 보응하여 줄 것을 청하였고 너도 여러 차례 품계를 병부에 올려 순순히 따르겠다는 말을 아뢰었으므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 수기를 일본의 국왕으로 봉하고 너 행장 등에게도 각기 차례대로 작지를 내렸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두터운 덕택은 바로 천지와 같은 것으로 이는 너희 일본과 조선 사람들을 다 우리의 적자로 생각하여 피차가 도륙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양측의 분을 풀고 서로가 우호하게 하고자 해서였다. 수길이 봉함을 받은 뒤에는 이미 신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맹약을 깨뜨리고는 또다시 여러 외병들을 거느리고 부산과 기장 등 여러 곳을 점령한 다음 헛소문을 퍼뜨려 서로 공갈하니 이는 크게 하늘을 거스르는 짓이다.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불길하니
지난 가을에 너의 일본에 지진이 있었던 것은 벌써 그러한 조짐이었다. 이는 아마도 하늘이 군주를 쫓아내고 나라를 찬탈하며 여러 섬의 무고한 대중을 살상하기를 좋아하여 더욱 흉악한 마음을 부리는 것을 미워하여 재앙을 내린 것일 것이다. 너가 만일 수길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중지하도록 말하기를. 천조는 의리 이상 배반할 수 없으며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다. 조선은 이미 일마다 대비가 있고 일본은 사람마다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내란을 방비하여 외침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군사를 철수하여 남은 천수를 누리고 어린 아들을 위하여 천지 신명께서도 혹 보살펴 주시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의 충성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거짓으로 청정과 사이가 나쁜 것처럼 하나 실상은 속으로 서로 도와 조선을 도모하려고 밖에서 전쟁을 일삼고 있다. 그래야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바다를 건너서 가정을 버리고 어버이를 떠나게 하여 번뇌와 노구가 몇 년 동안 풀리지 않게 하고 있다. 너는 보본의 헛됨과 장옥의 화를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60여 세의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며 충성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수길과 단지 7, 8세의 전내나는 한 어린 아이를 진심으로 내 군주로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떠받들며 그의 신하가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 사양하지 않느냐? 아니면 너는 병권을 장악하고 환란을 두려워하고 몸을 보존해서 틈을 타 이를 성취해서 찬시의 역적을 토벌하고 66개의 섬의 인심을 수습하여 너의 산성의 옛 군주를 포기하여 다시 천하의 큰 충신이 되고 만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것이냐? 만일 산성군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중국과 결탁하여 왕의 봉해짐을 취하려 하지 않고 그의 죽어가는 노추 수길 한 사람을 받들여야 하느냐? 노추가 만일 뜻을 얻게 된다면 너희들이 장차 어린 아들에게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반드시 너의 종족과 청정의 집안을 멸망시켜 후일의 근심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너가 그때는 별다른 꾀를 내려고 한들 또한 늦지 않겠느냐? 지금 조선에서 달려와 고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진노하여 남병과 북병이 곧바로 지쳐 함께 진격하려고 하였으나 유격장군 심유경이 너와 교분이 두텁고 또 여러 차례 말하기를 너가 원래 나쁜 마음이 없으니 처분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병마를 이끌고 근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전진하지 않고 우선 너희들에게 순천과 역천의 의리와 이해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 청정으로 말하면 하나의 무식한 무인일 뿐 너의 부하 중에 그의 머리를 베어 바치는 자가 있으며 천금을 내릴 것이고 너의 일본의 국왕에 봉해 줄 것이다. 너는 잘 도모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9번째 기사 접반사 장운익의 서장에 아뢰기를 오 부총이 군사를 영솔하고 압록강을 건너왔기에 가서 양 경리의 소식을 물었더니 경리가 벌써 요동에 도착했다고 하였습니다. 백패 통사를 우선 들여보내고 신도 요동으로 영접하러 가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부질없는 생각에는 양호가 요동 보정사로 있다가 우리나라의 경리로 승진된 다음 부엄을 듣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가 기복되어 나왔으니 배신을 보내어 요동에서 영접하게 한다면 위문하는 한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10번째 기사 양총병의 접반사인 정기원의 서장에 아뢰기를 신이 남원의 성곽을 개축하는 일로 도원수 권율, 순철사 박홍로와 상의하였더니 권율은 이성은 매우 견고하며 해자도 깊고 가파르다. 여장은 참장 낙상지가
보수하여 쌓은 것이니 개축하지 않더라도 군사 군량만 있으면 보존해 지킬 수 있다. 굳이 농사철에 백성들의 힘을 들여 더 쌓을 필요가 없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총병이 이 성을 견고히 만들려고 해서 기필코 증축하려고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성의 본래 높이가 13척으로 약간 낮은 듯하니 만일 옛날 여장을 이용하여 성으로 만들고 그 위에 여장을 더 쌓는다면 성 높이가 16척쯤 될 것이며 힘도 크게 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삼태기와 가래들을 준비시키고 돌덩이들을 주워 모아 총병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군량은 신이 가장 염려하는 바입니다. 남원에 현재 쌀 8,300석, 콩 4,200석과 벼 3,500석이 아직 도정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요사이 심 사신이 오랫동안 남원에 묵으면서 이 숫자가 지금은 반드시 모자랄 것입니다. 우선 현재 남아있는 쌀과 콩으로 계산해 본다면 쌀 8,300석과 벼를 도정하는 경우 쌀 1,165석, 다섯 두를 얻을 수 있어 도합 9,465석 다섯 두인데 이것은 3,000군사가 150일 내지 6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며 콩은 단지 25일 분입니다. 비록 각 고을에 있는 전결의 쌀과 콩을 모두 수송한다 해도 쌀은 겨우 1년분이고 콩은 반년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묘당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회개하기를 남원의 삼각과 해자가 과연 견고하며 또 깊고 가파르다면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총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그의 분부를 들어 여장을 증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남원에 저축된 쌀은 3천의 군사에 대한 4개월의 군량을 댈 수 있고 콩은 비록 많지 않으나 각 고을에서 수송해 오는 수를 모두 계산한다면 또한 4, 5개월의 방료는 지급할 수 있으며 쌀도 8, 9개월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세 곡식을 수송에다가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군량에 대한 일은 판서 김수의 장계가 있어 이미 서로 의논해서 개하하였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좋을 대로 처리하라는 뜻을 호조 판서 김수와 분호조 참판 이광정 그리고 순찰사에게 함께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5일 을묘 11번째 계사 험차 분수 요해 동령도 보정사 우참의 장이 바닷길을 조사하라는 자문을 보내왔다. 병부상서 겸 도찰론 우부도어사 형헌의 패문을 받았는데 외노가 다시 부산에 직결하여 세력이 매우 창궐하니 연해 일대의 수비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다. 천진으로부터 등주와 내주, 요동을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외적이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수로와 육로의 험해를 직접 조사해야겠다. 가는 편에는 지리에 밝고 식견이 있으면서 바쁜 일이 없는 장수 한 사람과 함께 일할 문간 한 사람을 뽑아 바닷길을 오랫동안 다녀본 선호나 수수를 대동해서 해당 도로부터 차례로 조사하되 조선의 경상, 전라, 해양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여 군사를 몰아쳐 내륙을 침범할 수 있는 지역이 모두 몇이며 지금 어떠한 방비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그리고 험하여 상륙할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아울러 해운의 유무와 탁 트이고 막히고 나뉘고 늘어서 있는 곳들과 가파른지 완만한지 험한지 평탄한지를 조사할 것이니 속히 시작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데 대비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임 유격장 고가 뽑혀 현재의 주리인 왕학과 회동한 다음 바닷길을 오랫동안 다녀본 선호와 수수를 대동하고
해구로부터 차례차례 답사해서 조선의 경상 전라 해양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군사 작전을 펴서 왜군을 막는 가장 요긴한 일입니다. 만일 조사가 부실하면 해상 방비의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패문안의 일들을 즉시 낱낱이 조사해서 전보에 대비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서성이 치게 하였다. 평강현에서 올린 첩정에 금년 5월 13일 신시에 태풍이 일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붙었다. 그리하여 나무가 뽑히고 기와장이 날렸으며 우박이 쏟아져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반만 하였는데 한동안 내리다가 그쳤다. 이미 이삭이 팬 양맥과 생마 등은 모두 썰어져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고 이미 자라기 시작한 이른 곡식과 콩은 단지 뿌리와 껍데기만 남아 수확할 희망이 없다. 변개가 매우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지평 나급이 죄목은 이와 같다. 와서 전에 아랜 임국로와 유영기를 파직할 것 이를 아랜이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헌납 최천근이 와서 전에 아랜 변양글의 이 대부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랜이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허잠의 가자를 개정할 것인가를 대신에게 수의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7일 정산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영사 유성룡, 특징관 이헌구, 동지사 이항복, 특징관 신자, 대사원 오억령, 참찬관 김신원, 대사관 윤단무, 시간관 윤돈, 검토관 정혹, 가주서 송석경, 기사관 이지완,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윤돈이 주역을 진강하였는데 서합괴의 서괴로부터 괴사를 해석하고는 그 대문을 재차 읽고 해석하였다. 상도 읽기를 마치자 윤돈이 아뢰기를 주역에서 상을 취함에 서합이라 한 것은 멀리는 물건에서 취하고 가깝게는 사람의 몸에서 취한 뜻입니다. 입안에 단단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깨문 다음에야 입이 다물어집니다. 본래 뜻은 여기에 그치지만 정전의 비유는 해당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윗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본받아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반드시 뇌성병력이 처 이를 제거시키고 입안에 간격이 생기면 사람은 반드시 깨물어 입이 다물어지게 하고 천하에 간격이 생기면 군주가 반드시 형벌을 내리어 제거합니다. 이것을 모든 일에 미루어 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친척간이나 친구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참소나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을 조심해서 간격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에 사용함이 이롭다 한 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우레와 같이 위험스럽고 태양과 같이 비추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일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어떤 물건이 간격을 만들면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형벌을 내리는 방법은 분명함과 위험에 있습니다. 분명하지 못하고 위험스럽지 못하면 형벌은 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서합이라 하였는가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그 뜻을 선유들은 가까이 사람의 몸에서 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사에는 낮에 시장을 열어 천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천하의 물화를 모이게 하여 교역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모두 서합괴에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합괴는 상괴는 이괴이고 하괴는 진괴이니 이는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 상이고
지는 움직이는 상입니다. 상계는 밝고 하계는 움직이는 까닭에 한낮에 시장을 여는 것은 서합궤에서 얻은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주역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구라는 것의 이자는 입인가? 하니 윤돈이 아뢰기를 대체로 입 모양입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턱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세를 얘기하면 턱이 저절로 벌어진다 하지 않았는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이는 입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 라고 할 때의 이 자는 턱이 아니다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턱이라고들 하나 실상 턱이 아닙니다 하고 성령이 아뢰기를 실제로 입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역의 토는 조종조의 영남 사람들이 달았던 까닭에 사투리가 많다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명을 받고 음석을 교정할 때 온당치 못한 곳을 고치자고 개청하였으나 전교하시기를 옛분들이 하신 것은 반드시 소견이 있었을 것이니 굳이 고칠 것이 없다고 하신 까닭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잘못된 현토는 이 뒤로는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이두는 설총이 창제한 것이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자 헌국이 아뢰기를 이두가 있었던 까닭에 아전들이 모두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말세에는 옥사를 딱 잘라 결정하기를 숭상해 온 까닭에 죄를 지은 자는 그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죄가 없는 자는 곤장 아래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그럽게 실상을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소전의 위판을 이뤘을 때 정광필이 위관이 되어 아뢰기를 만일 급하게 다스려 그를 죽인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하인데 그 뒤에 한 도적이 스스로 그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명종조에는 홍변이란 사람이 처가 도망쳤는데 혹자가 홍변이 자기 처를 살해하였다고 말하여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상진이 아뢰기를 만일 급하게 다스려 그를 죽인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했는데 그 후에 과연 그 처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옥사를 엄단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엉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동궁의 입학을 전례에 따라 서게 했었는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들으니 순의 세자가 입학한 뒤에 진화와 반사하는 조목이 있었다 합니다. 왕세자의 입학은 국가의 큰 예이니 예법식에 의가하여 미진한 점이 없도록 예관에게 명하여 다시 정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엉령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병들을 되돌려 보냈다가 이제 다시 불러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당초 그들을 불러왔던 것은 그들이 씩씩하고 말들이 건장해서 싸움에 용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적들이 머물러 주둔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시켜 수비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리 본고장을 떠나와 굶주림과 고달픔이 날로 심하고 말들도 피로에 지쳐 쓸 것이 없습니다. 또 막 되돌려 보내다가 다시 불러왔으므로 오가는 길에 지치고 행장들을 모두 팔아버려 원고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에 도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것이 없겠지만 나라에 도움은 없고 비차간에 폐만 있습니다. 기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당초에 소신이 경솔히 처리하였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자기들의 고민을 호소하며 말미를 받아 돌아갔다가 가을 옷을 지어 입고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가는 사이에 장비들은 모두 팔아버려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헌국에 아뢰기를 소신도 이 일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서 지쳐 한 사람도 말을 가진 자가 없으며 또 한 벌의 베옷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맹하고 힘센 자들이니 만일 이들을 부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미를 주어 그들의 장비를 챙기게 한 다음 다시 남쪽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의 적변은 언제 일어날지 보장하기 어려우니 오늘과 내일의 사체는 논할 겨를도 없이 북쪽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그들의 장비는 그들이 직접 집에 가 준비하게서는 안 된다. 본도에 공문을 띄워 의복과 마피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사람이 원망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반드시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해진 다음에야 전쟁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고집하지 마소서. 만일 이로 인하여 이들이 반졸이 된다면 그 화는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께서 저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배치된다면 어찌 원망하고 배반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들 마음과 배치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남쪽 국경이 매우 위태로운데 건장한 군사 200명을 어찌 되돌려 보낸단 말인가? 자연스럽게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그렇다면 나 또한 어찌 마음대로 하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의 뜻에는 당초 불러오는 것도 불편스럽다 여겼었습니다. 저 서적이 움직일 경우 비록 남쪽의 위급한가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만일 북쪽에 사변이 생긴다면 이들은 모두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니 즐겨 힘을 쓰려 하겠습니까?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신은 병사를 담당하는 벼슬에 있으니 이들을 되돌려 보내자는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들이 되돌아갈 즈음에 행장들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또 닷새 만에 7일간의 노정을 강행하여 말들이 대부분 더위를 먹고 병들었습니다. 혹 다른 말로 바꿔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200마리의 말 중에 북쪽의 말은 겨우 70여 필이어서 정쟁터에 쓸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북쪽의 경보는 그것이 만일 헛소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일동일장과 토병 중 누가 장사이고 누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변경의 호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군사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겨울을 지내고서야 돌아갈 것이니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